네, 포트폴리오 비책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TV 매니저는 어떤 포트 그리고 어떤 종목들로 이렇게 전략 찾아가고 있을까요? 김태윤 매니저의 실전 전략들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사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매니저님 참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사실 저도 속으로는 쉽지 네.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표정이 그래도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 현황 지금 함께 오픈해보면서 종목들 흐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160%대 누적 수익률이었는데 여전히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에요. 게다가 사실 지금 이 포트에 있는 종목들 그 외에도 정말 흐름이 좋더라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지난주에 또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30% 넘게 급등하는 등 정말 흐름이 좋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비슷하게 그런 쪽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오늘은 또 새로운 섹터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새로운 섹터 쪽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인 어쩌면 집권 2기를 준비하면서 거기로부터 추세를 좀 거스르는 전략은 조금 당분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비장의 종목을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는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또 바이오 쪽도 유의 깊게 항상 봐주시고 있는데 저희 ABL 바이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담았습니다. 벌써 7% 넘게 급등하면서 흐름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유지하나요? 네, 제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제 알트로젠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바로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 ABL 바이오를 신규로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장중에 7% 이상 급등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까지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뭐 다 같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뭐 알트로젠 주가 오늘은 다소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알트로젠 주가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여전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N2 SC 제형 개발 착수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기존의 키트루다에 대한 전환율 자체가 50%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N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환율 자체 기대되는 부분들이 50%를 훨씬 넘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로젠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섹터가 부담을 느끼는 요인들은 이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를 준비하면서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더라도 뭔가 약간 무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약간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 중에서는 또 이 바이오 업종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우선 이 정고점 부근에서 목표가를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또 시장 흐름 보면서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목표가 상회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거래일 만에 7% 넘게 급등한 ABL 바이오 곧 목표가 달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 안에서는 저희가 전략 수정해 볼 부분이 있나요? 네, 오늘은 조금 리밸런싱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시장의 결 자체는 이제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 오늘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7월 말부터 이제 개편이 되고 나서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포트에서 두 종목을 좀 제외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종목을 제외할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대한전선을 포트에서 좀 뺄게요. 지금 매수가보다는 살짝 뭐 약수익이라고 수익이라고 좀 하긴 창피한 수익률이지만 아무튼 이 본전 구간에서 현금화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도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대덕전자를 우선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종목이죠.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한번 이 AMD랑 관련된 MLB 기판 쪽 관련된 공급 기대감 요것들이 좀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좀 단기적인 뷰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라서 우선 방송 중 현재가 이렇게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자리를 비워놓고 추후에 이제 리밸런싱하는 과정으로서 제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지 잘 보셔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화끈하게 두 종목이나 포트에서 편출한다 이렇게 결단 있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전선과 대덕전자 현재가 기준으로 포트에서 편출하도록 결정을 해주셨고요. 그런 만큼 오늘의 비장의 종목 더욱더 중요하게 또 잘 골라주셨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김태윤 매니저님의 시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넣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그냥 비장의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선 미국형 수주 잔고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의 비장의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형 수주 잔고가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너무 이렇게 저가 매수 유입이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뭔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가져갈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영향으로부터 수혜를 받거나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선주는 비록 뺐지만 이 변압기 쪽 관련된 종목들,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포트에 한 종목은 무조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우선 이 종목을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쪽에서는 뭐 당연히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 시장이 성장을 함으로써 당연히 반사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북미양 수출 확대를 통해서 이 동사의 이제 외형 성장 또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생산기지 쪽 관련해서 이 신설 국내 기업향에 대한 배전망 또 매출 증가 또한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한 21선 정도 돌파, 61선입니다. 61선 돌파하면서 우선 이 정고점 부근에서 약간의 또 기술적 저항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너무 살 게 없다. 워낙 이 업종에 대한 선택권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해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주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사도 이 정고점만 좀 돌파하면은 어느 정도 추세 전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정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뭐 지금 정도라면은 한번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표가는 18만 3천 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S 일렉트릭 본격적으로 비장의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18만 3천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해보는 걸까요? 네, 편입을 할 거고요. 비중은 10%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 비중 화끈하게 담아주셨네요. 대한전선을 제치고 네. 포트에 넣은 만큼 굉장히 빠르게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언제 갈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 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결에는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정도 자리면은 나름 손절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좀 추세 전환하는 과정의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김태윤 매니저님의 포트 안에서 LS 일렉트릭의 흐름 앞으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매니저님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네,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은 없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김태윤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점심 때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거기서 바이오, 이 플랫폼 기업들, 특히나 이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이 이론상 뭐 시가총액 일각에서 뭐 100조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엑셀 자료를 돌려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 제가 공개 방송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바이오 섹터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또 김태훈 검색을 하셔도 관련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전략 꼼꼼하게 전략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